저는 참고로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아바타 1을 불과 사흘 전에 봤습니다. 근데 사실 아바타 1은 이미 나온 지 10 몇 년 지났죠? 13년인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영화겠지. 눈도 즐겁고, 그리고 이게 또 극장에서 봤으면 훨씬 더 그 감동이 더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방구석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덜하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미 기술력이 이 정도의 CG는 저도 이제 많이 이제는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바타 1 재밌게 봤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상상력이. 어찌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거잖아요. 판도라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이 안에서 어쨌든 이게 CG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서 약간 은유되는 것들이 있잖아. 잘 살고 있던 자연과 동화되는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말로 해서 안 통하니까 약간, 그쵸, 뭐 원주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에 대입할 수 있는, 좀 생각할 거리도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굉장히 신선했어. 그런 것들도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그 아바타로 이제 눈을 딱 뜨면서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사흘 만에 2를 보게 된 거지. 오히려 난 좋아. 1을 그 당시에 보셨던 분들은 솔직히 기억이 가물치야. 맞잖아. 가물가물 날 거야. 근데 나는 굉장히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1편, 2편을 몰아보는 느낌으로 바로 보게 된 거죠. 저는 그냥 제 결론을 말하면 1편보다 2편이 훨씬 더 재밌었어. 일단 이 영화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지루하지 않았어.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일단 이게 1하고 이제 2하고 연결되잖아요. 연결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봤는데 아주 짧은 찰나에 이야기가 그냥 쑥쑥 몇 년이 그냥 흘러가요. 초반에 그냥 얘네 둘이 살다가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다시 얘네가 침공한다. 이것까지 그냥 마치 하이라이트 보여주듯이 그냥 빠르게 그걸 처리해버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2의 이야기로 쓱 들어가 버려. 그냥 초반에 대충 설명해줘. 나레이션식으로 첫째 태어나고, 뭐 한 명은 또 그 입양하고, 그리고 다시 걔네가 쳐들어온다. 지구인들이 이번에 대규모 군대 입고 쳐들어와. 그리고 짜잔 하면서 이제 1년 후 이러면서 시작해. 그게 진짜야. 이제 거기부터 시작인 거야. 이제 거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서 뭔가 앞에 이야기들을 빨리빨리 쳐내면서 이제 딱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스포 없이 일단 초반을 좀 간단하게 말하면, 뭐 보기에 따라 사람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원을 보고 나서 2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원을 보고 나서 뭐 이게 속편이니까 당연히 더 센 애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시 한번 극복하는, 이 부족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극복하는 거겠거니. 근데 이게 예고편이나 부제가 물의 길이잖아요. 어쨌든 물에서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숲이 다 타버려서 바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전장에서 싸우는구나. 뭐 그런 느낌? 그 정도 예상하고 갔어. 근데 저의 어떤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굉장히 놀라웠고, 이걸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걸 다 보고 나잖아요. 1편이 예고편이구나. 아바타 1이 그냥 예고편이구나. 이제부터 진짜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아바타구나. 그러니까 1편이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1편이 프롤로그? 그런 느낌이야. 2편을 보고 나면은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래. 스토리가 1편은 그냥 이 주인공이 이렇게 되게 된 그냥 계기를 보여주는 정도의 느낌이구나. 얘랑 저 나쁜 놈이랑 이런 관계구나 정도로 설명하는 정도의 느낌이겠구나. 이 전체의 맥락에 봤을 때는 이 아바타라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서는 그 정도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확장, 이 세계관의 확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2편을 보고 나면 이거 5편이 아니라 뭐 10편도 나오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상력이 너무 확장이 됐어. 이 확장되는 이 방식이 되게 놀라웠어. 예상치 못했어. 이렇게 확장이 될 거라고. 그리고 뭐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겠어요.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2편, 3편, 4편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떡밥을 이 2편에서 꽤나 많이 또 심어줍니다. 꽤나 많이 심어줘. 이 판도라라는 어떤 행성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세계관이 이제 약간 어벤져스 느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벤져스의 세계관이 이렇게 딱 있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세계관이 딱 이제 2편에서 나오는구나. 2편이 대단한 점은 여기 이제 2세들이 나와. 2세들. 이제 첫째 아들 있고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누구냐면은 그레이스 박사 딸이에요. 그레이스 박사가 아바타 상태로 이제 누웠는데 임신한 거였어. 그래서 그 박사가 딸을 낳았어. 그래서 걔를 입양을 해. 그래서 같이 키워. 걔가 둘째고 셋째가 아들, 넷째가 또 딸. 그래서 아들 둘, 딸 둘이야. 근데 한 명은 입양 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런이 똑같아요. 그 군인이에요. 군인이 죽었잖아. 근데 설정이 얘가 죽기 전에 자기의 어떤 그 뭐 정신, 기억 이런 거를 지구에 있는 그 연구하고 있는 아바타에 남겨놓은 거야. 그걸 남겨놔서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 아바타에 이식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바타가 돼서 나와요. 그 군인들이 다 아바타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아바타로 들어가려면 링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링크가 필요 없어. 그냥 기억을 집어넣으면 바로 얘로 태어나는 거야. 걔네가 이제 빌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그때 원에서 인간들이 몇 명 남았잖아. 그 박사 옆에 있던 쪼수들이 도와주던 애들이 남아있잖아. 걔네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이 설정이 뭐냐면은 그때 지구로 다시 돌려보냈잖아. 전쟁에서 이기고. 근데 이 캡슐에 애기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애기가 남았어. 남자 애기 한 명이 남아서 이 남자 애기가 얘네랑 같이 살아. 그 박사님하고 같이 키워가지고. 그래서 얘는 거의 이제 몸은 인간인데 나비족처럼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얘네랑 같이 동화돼서 같이 살아요. 그치. 뭐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 같은 거지. 입양된 건 아니야. 입양된 건 아니지. 왜냐면 여기 또 인간들 그 박사 친구들이 살아남았잖아. 걔네랑 같이 살다가 근데 얘네랑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같이 노는 거야. 사실상 자식같이 이제 키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누가 나오냐면은 얘네 친아들 2명, 친딸 1명, 그리고 입양된 딸 하나. 얘네가 가족이야. 이 4명. 그리고 엄마 아빠 6명이 가족이고 그 인간 걔가 스파이더야 이름이. 걔가 이제 얘네랑 같이 자란 인간인데 나비족 같이 살아가는 애. 요렇게 이제 주요 등장인물. 따단. 근데 이제 초반 뭐가 되냐면은 게릴라전을 막 하는데 스파이더가 그 인간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애들하고 막 이렇게 경찰하다가 인간한테 잡혀가요. 스파이더만. 그 인간 애만 잡혀가요. 어린애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좆됐는데? 얘 우리 정보 다 알고 있잖아. 얘 우리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아마 우리 찾으러 올 거야. 위험해. 떠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싸우는 걸 선택하기보다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겠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 자식 4명, 와이프, 자기 6명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간 곳이 바로 그 바다에서 살고 있는 부족. 그 부족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 시작. 요겁니다. 요게 초반이야. 거기부터가 이제 시작.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이잖아. 바다가. 그래서 얘네가 이제 바다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바다 생물도 보여주고 그 안에 탐험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여기 채팅창에도 나오지만 약간 느낌이 영화가 아니라 무슨 디스커버리나 그런 데서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야. 되게 디테일해요. 이게 문명과 떨어져 있는 지중해 어디에 섬에 살고 있는 부족을 저희가 관찰해봤습니다. 이곳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시죠. 막 이러면서 약간 카메라 이렇게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로. 그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엄청나게 거기에 또 왜냐면 얘는 거기서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뭐 잠수하는 법, 숨 오래 쉬는 법,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나름 그거에 재밌게 보면은 이제 재밌게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툴쿤이라는 생물체가 나와. 숲의 부족은 그 날아다니는 애들 있지. 그 익룡같이 생긴 애들과 교감해서 걔네를 타고 가잖아. 걔네랑 1대1이잖아. 바다는 그 툴쿤이라는 애와 1대1이야. 근데 얘가 거기서 툴쿤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현실에서 느끼면 약간 고래야, 고래. 근데 이제 고래가 중간에 또 인간의 어떤 이기심 그걸 통해서 약간 느낌이 현실에서 또 이 환경 문제와 또 연관이 되면서 야 이게 단순히 3D 영화지만 많은 어떤 생각거리를 좀 던져주게 하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어떤 공동체에 새로운 어떤 낯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떤 그 툴쿤을 통해서 보는 바다 자연 생태계의 어떤 인간의 이기심 뭐 이런 것까지 나는 느꼈어. 모르겠어.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사냥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있어. 아무튼 뭐 그걸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확 들어. 저는 이번 2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2편이 좀 별거 없긴 해. 내용이 따지고 보면 별거 없긴 해. 이것도 역시 1편도 약간 그런 느낌이 한데 2편도 별거 없긴 한데 이게 약간 진짜 1편 같은 느낌이야. 아바타의 진짜 1편이 시작됐다. 그래서 은근히 좀 깔아두는 게 많아.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지루하거나 혹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게 깔아두는 게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첫째와 둘째 사이 뭐 그 자식들에 대한 관계 설정 실제로 약간 가족 영화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가족 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 어찌 보면 가족이긴 한데 어찌 보면 입양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친자식도 아니잖아. 친자식 아니고 한 명은 또 자기 동족하고 모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약간 인종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난민 다문화 가정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생각해 보면은 아까 약간 다문화 가정에 관한 우리가 약간 다른 시선을 보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뭐 툰쿤 나오면 약간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의 어떤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가족에 대한 끈끈함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 뭐 이래가지고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3시간을 봤는데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이야기적으로 1편보다 훨씬 더 전 재밌었습니다. 12년 기다릴만 했냐고요? 저는 12년 안 기다렸어요. 저 3일 기다렸어요. 저는 1편을 3일 전에 봤거든요. 저는 3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2년 기다렸지만 저는 3일 기다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3일 뭐 기다릴만 했죠? 3일 기다린 것 치곤 대단했죠. 아니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 이게 10몇 년이 지났잖아. 제가 아까 뭐 CG 얘기를 잘 안 했는데 1편을 내가 본 거 바로 2편을 본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보여요. 1편도 물론 대단하지만 2편은 말이 안 돼. 나도 어쨌든 게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픽 대충 보면 알잖아. 대단해요. 특히나 캐릭터가 1편보다 훨씬 더 이 광원 효과나 그리고 CG가 원래 물 표현이 되게 힘든데 말이 안 돼. 눈은 되게 즐거워.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다니까. 카메라맨 옆에 찍는 것 같다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 생물도 제가 아까 뭐 투쿤만 얘기했지만 다른 그 신비로운 애들도 되게 신선해. 일단 뭐냐면은 첫 번째 스포. 첫 번째 떡밥이 입양된 딸 있죠. 그레이스 박사의 딸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실 다른 사람들은 물에서 막 적응을 못 하거든. 키리, 그렇지, 키리야 이름이. 근데 다른 그 아들들은 적응을 잘 못하는데 그 물생활의 초반에는 얘는 처음부터 너무 적응 잘하고 내가 보기엔 생물학자 딸인가? 박사 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감을 합니다. 자유자재로 이 생물들을 막 움직여 조종을 해봐. 약간 뭐 신비로운 아이처럼. 굉장히 영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야. 그리고 자꾸 그 아오인가요? 아에오? 있잖아. 얘네가 모시는 신. 에이와? 죄송합니다. 에이와랑 교감을 해. 내가 보기에는 그 박사가 죽어서 에이와로 갔잖아. 거기에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안 밝혀져. 끝내 밝혀지지 않아. 여러 가지 뭐 추측은 있지만 이 떡밥. 그 내가 보기에 이 능력들. 그 얘가 좀 비범하거든. 그래서 얘가 3, 4, 5편에 후속편에 중요한 인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스포 주의.
첫째 아들이 죽어요. 전투 중에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적으로 암시를 해. 뭔가 죽겠구나 싶어. 왜냐면은 계속 둘째 새끼가 자꾸 사고 쳐가지고 첫째가 똥 치우다가 자꾸 일이 커지는데, 근데 또 형은 그 사이에 둘째가 안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첫째 장남다운 모습을 보이거든. 그러니까 둘째는 거기에 또 빡쳐. 완벽한 새끼.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되게 사이는 좋아. 첫째, 둘째가 사이는 좋은데 둘째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첫째가 죽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엔 약간 둘째 입장에서 그런 일련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사랑도 느끼고 이런 어떤 성장도 거치고 나중에 이 둘째 로아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인물로 등장을 할 거다. 중요한 인물이 될 거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영화는 또 이 로아크의 성장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사랑의 감정도 느끼고 둘째의 어떤 서름, 거기서의 성장, 그리고 툰눈과 또 교감을 해. 중간에 한번 그 고래랑 교감을 해. 그래서 그 고래를 또 자기 걸로 만들거든. 근데 그 고래도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고래도 아싼 거야. 거기에 연민을 느끼는 거지. 얘도 아싸? 나도 아싸. 파약한. 얘도 아싸네? 너도 아싸니? 나도 아싸야. 너 나랑 같구나. 이러면서 교감을 느끼고 뭐 이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보기엔 이건 되게 중요해. 아까 말했잖아. 그 스파이더. 너무 어려서 캡슐을 못 타서 집으로 가지 못한. 그래서 나비족과 어쩔 수 없이 같이 큰 그 스파이더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비족이지만 나비족 안에서 동화되면 산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나중에 뭐로 밝혀지냐면 그 빌런의 아들이야. 빌런의 아들입니다. 커리치 아들이야.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스파이더는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같이 살고 좋아하는 여기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아바타가 돼서 돌아와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초반에 떡밥이 뭐라 그랬어. 엄마가 네이트리가 쟤는 우리 애들이랑 노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을 거야. 쟤는 악마의 피를 가졌어. 초반에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스파이더가 결국 잡혀 들어가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얘의 단서로 인해서 그 가족들을 다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커리치가 이 자식들을 볼모로 잡고 총 안 버리면 네 딸 죽여버린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상황까지 나와. 마지막에. 그래서 막 총 버리고 항복해. 근데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엄마가 스파이더의 목에 칼을 대면서 그래? 그럼 네 아들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장면이 와 이게 너무 너무 좋아. 이게 느낌이 뭔지 알지? 되게 입체적이야. 미묘한 이 감정이 입체적으로 딱 드러나는 나요 나 같이 컸던 사람이에요. 나 저 아빠 싫어해. 근데 어쨌든 자기가 잘못해서 얘들 다 죽게 생겼어. 근데 나랑 같이 큰 우리 아줌마가 날 죽이려고 해. 자기 아들, 자기 딸 살리려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커리치 대령이 피도 눈물도 없고 아들이라고 해서 뭐 이뻐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이 엄마가 그 스파이더 칼 딱 긋고 진짜 죽이려고 으아 하거든. 눈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피는 못 썩이나 봐. 칼 버리고 항복해. 아들 살리려고.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이 어떤 아바타 2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 결국 엄마는 알게 모르게 같이 키웠지만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인간을 싫어하고 당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데려가는데 근데 스파이더도 거기에 대해서 뭐 아줌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씨발 나도 같이 컸는데 뭐 이러지 않아. 그냥 이해하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커리치 대령이 바다에 빠졌는데 스파이더가 또 결국 자기 아버지 살려요. 다 죽여놨거든? 주인공이 다 죽여놨어. 이제 그냥 냅두면 죽어. 근데 아들이 또 얘를 살려. 살리는데 막 아버지 죽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고 에이, 개 같은데 씨발. 그래도 느낌이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내가 살리긴 살리는데 악마 같은 새끼 막 이런 느낌이야. 뉘앙스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살리긴 살린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봐봐. 이 떡밥들이 벌써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나중에 그래서 안 풀린 떡밥.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와 이
나비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살려놓은 이 쿼리치 이 군인은 어쨌든 살았잖아. 빌런이 아직 살아있어. 그럼 얘는 또다시 빌런으로 등장할 거지. 새로운 동료와 함께. 그리고 카리의 엄마는 아빠는 누구인가. 그리고 형이 죽고 성장한 로아크는 이제 어떤 인물로 변모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에 주인공 제이크 설리가 그런단 말이야. 아,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구나. 내 아들 죽었잖아.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나도 다시 생각을 고쳐먹은 거야. 맞서겠다. 이러면서 딱 끝나. 미쳤죠? 다시 딱 눈 뜨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이게 스토리가 단순히 CG도 대단하지만 이 내용에 찝찝함이 있다니까. 그리고 봐봐. 내가 이게 이제 왜 세계관의 확장이라 그랬냐면 이제 봐봐. 바다에 부족이 산다면 다른 쪽에도 부족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로 이 제임스 카메론은 아예 이 판도라 행성의 전체적인 세계관을 이미 설정해 놓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이번 2편에 보여줬단 말이야. 단순히 숲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보면은 전장을 옮겨서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옮길 때마다 어떤 물의 부족에 들어갔을 때 어떤 갈등, 그 안에서 동화되는 과정, 그들의 신념을 얻기 위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떡밥을 던져놨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감독이 약간 그 지구의 어떤 생태계랑 비슷한 곳을 가잖아. 처음에 숲이었어, 원주민들. 두 번째는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해양 생물에 대한 어떤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 그럼 다음에는 사막, 북극, 남극 이런 거. 극한 지역으로 가서. 아니면 예상 밖으로 역으로 지구로 쳐들어가?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좀 오바구나. 에바지. 판도라에 있어야지. 그런 식의 떡밥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그 1편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박사 2명 있지. 박사 1명이랑 그리고 아바타로 들어갔던 그 아저씨. 그 아저씨도 아직 살아있거든. 식물 천재. 그 아저씨들의 또 역할도 계속 조력자로서 옆에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때 자기 딸 아팠을 때도 헬기 타고 와줬거든. 제이크 동료.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아쉬운 게 1편에서 그 헬기 조종사 여자분 죽었잖아. 아니 그분 안 죽었으면 2, 3, 4, 5편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아, 너무 아깝더라. 그 헬기 조종사. 그 아줌마 큰일 했는데. 그지? 그 아줌마 안 죽었으면은 지금 속편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2, 3편이 나올 줄 몰랐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 그리고 바다에서 싸우잖아. 바다에서 싸우다 보니까 배가 막 가라앉는데 약간 타이타닉 생각나요. 타이타닉. 같은 감독이잖아. 약간 타이타닉 생각나. 막 이렇게 가라앉는 배에서 막 도망가고 물 차오르고 이런 거 약간 타이타닉 느낌도 나고. 이 시리즈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번 2편에 제대로 좀 깔린 것 같다. 그래서 지루하진 않았는데 대규모 전투씬도 아니고 사실 스토리상으로는 그냥 이 또 한 번 그 쿼리치 그 특수무대원들하고의 대결이거든. 뭐 대규모 전투씬은 아니야. 물론 느껴지는 건 되게 대규모로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바타 1편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아바타 1편은 이 주인공이 왜 이 행성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약간 프리퀄 같은 느낌도 든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물론 1편도 대단하긴 하지만 2편을 보고 3편, 4편, 5편까지 지금 만들어진다는 게 확정이 됐잖아.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계획이잖아. 그 계획으로 봤을 때 2편이 약간 빌드업하는 초반에 깔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캐릭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떡밥을 좀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영화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단순한 이거를 뭐 CG가 훌륭한 영화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원을 3일 전에 봐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면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